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회사원입니다. 저는 대기업에 재직 중이며 와이프는 두 아이를 돌보며 집에서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혼 초 작은 아파트에 전세로 살다가 첫 아이가 생겨 자연스레 다음 집은 좀 더 큰 전셋집으로 이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팬데믹에 의해 급격히 오르는 집값을 보며 이제 내 집 장만이 영원히 꿈으로 끝날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밀려나는 것인가? 하는 절망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어플에 실시간으로 찍히는 실거래가를 보면서 더욱 심란해져 갔습니다. 2배로 치솟은 가격을 보고 급한 마음에 주변 아파트를 무리한 가격에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계속 오를 것 같아서요. 그런데 웬걸? 그때부터 집 가격은 떨어지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상승하더라고요. 당장 원리금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습니다. 생활비도 줄이고 필수적인 지출만 하는데도 해결책이 안 보이네요. 집값도 떨어지고 원리금도 올라가고 앞이 안 보이는데 앞으로 어찌하면 좋을까요? 네, 사연 속 고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마인드 전문 강사 전동훈입니다.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적인 향후 전략보다 어떻게 이 난관을 만나게 되었고 또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사고를 하셔야 하는지 그러한 방향과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화를 나누기에 앞서서 간단히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나 사건을 보았을 때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을 1차적인 사고라고 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을 2차적 사고라고 합니다. 또 한 방향에서 생각하는 것을 단방향 사고라고 하고 여러 방면의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다방면 사고라고 합니다. 사연자님께서 21년 집을 구매하셨을 때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구매 후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을 2차적, 3차적인 사고와 더불어 다방면 사고를 하셨다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1차적으로는 집을 사야 하는 목적을 생각해 보셔야겠죠. 실거주 목적으로 사는지 아니면 투자의 목적으로 사는지 생각을 해보고 2차적으로는 향후에 금리가 올랐을 때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의 가격인지를 미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하였고 금리가 올라도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집값이 올라서 향후에는 못 살 것 같다 라는 두려움이 생겨서 금액이 비싸더라도 샀다라면, 즉 1차적인 사고만 하고 끝났다라면 향후에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처할 수 없게 되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최근 집을 구매한 사연자의 고민과 그에 대한 강사님의 생각을 들어보았는데요. 강사님께서는 2차적, 3차적인 사고와 다방면 사고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왜 중요한 걸까요? 네, 요즘은 사실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보다는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단순히 1차적 사고를 하게 되면 사연과 같이 많은 변수로부터 문제를 대처하는 순간이 올 때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항상 넥스트 스텝을 더 생각해보고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깊은 사고나 다각적 사고로 실패를 극복한 미국의 다국적 기업 3M에서 출시한 포스트잇을 예로 들자면 1970년대 초반 새로운 접착제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개발자 실버는 실수로 강하지 않은, 즉 붙지 않는 접착제를 개발했고
이 실패를 실패로 두게 되면 회사의 손해로 남았겠지만 오히려 이 접착제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에 포스트잇 아이디어가 탄생했습니다. 또 다른 개발자 프라이가 이 접착제를 사용하여 간단한 메모를 적을 수 있는 노트를 개발하자고 제안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포스트잇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실패로부터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 사고하기 시작하였고 그 생각을 발전시켜서 상용화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 후에 한 단계를 더 사고해서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크기와 색깔을 연구를 했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생활 필수품 중에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포스트잇의 개발 과정을 보면 초기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각적으로 사고하고 깊이 사고하여 그 실패를 극복해내고 성공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조금 전에도 포스트잇을 썼었는데요. 포스트잇이 본래의 개발 목적과는 다르게 실패한 결과물로부터 개발되었다는 사실은 저는 오늘 처음 알게 됐어요. 이처럼 1차적 사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고하고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었던 사례였는데요. 그러면 강사님, 이렇게 깊은 사고력, 또 넓은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독서입니다. 다양한 주제와 장르의 책을 읽으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설, 비평, 역사, 과학 등 다양한 책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역사책을 많이 좋아하는데요. 역사책을 보면서 과거 인물들이 왜 저러한 결정을 했는지 생각해보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하다 보면 사고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사람들과 생각을 교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것은 사고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듣고 토론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 나이 또래의 사람들 또는 직장, 학교의 사람들을 자주 보곤 합니다. 그것도 좋지만 자주 볼 수 없는 사람들도 만나고 또래가 아니라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관점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직장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보통 직장의 사람들을 자주 보는데요. 저는 회사를 나와서는 되도록 회사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많이 어린 동생들도 만나보고 또 저희 부모님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내 생각이 좁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사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정말 특별한 사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을 잘 연결만 해도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관점들을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메모하기입니다. 중요한 생각이나 관찰을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면 좋습니다. 노트를 작성하면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고력은 연습과 노력을 통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조합하여서 개인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면 사고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고력이 정말 중요하고 또 사고력을 키우는 데 좋은 방법들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실생활에서 실천하기가 어렵지가 않네요. 네,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보고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고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고 하는 등의 행동을 꾸준히 하면 사고력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한계를 극복하는 특별한 사고라서 뭔가 엄청나게 특별한 사고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특별한 사고라는 것이 엄청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문제의 본질이 뭔지 생각해보고 그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것이죠. 1800년대 글로벌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인 오티스는 뉴욕의 고층 빌딩에 안전장치를 갖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장치에 의해 엘리베이터의 이동 구간이 길어졌고
저층에서 고층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고객들은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자님은 만약에 엘리베이터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불만을 제기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 엘리베이터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지만 속도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했지만 실제 기술적인 문제로 엘리베이터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티스는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사고하였습니다. 정말 속도가 느린 것이 본질적인 문제일까? 왜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할까? 더 깊게 사고한 끝에 엘리베이터의 탑승객은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의 공간에서 시간이 지루함을 느꼈고 그것을 속도가 느리다고 표현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지루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오티스는 이처럼 더 나아간 사고로 속도가 느리다는 문제를 탑승객의 지루함이라고 재정의를 하였고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자 탑승객들은 거울을 보면서 지루함을 잊었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속도가 느린 것을 해결하려고 했다면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을 텐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왜 불만이 생길까 하고 생각하고 고민한 결과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속도에 대한 불만이 생긴다는 사고를 할 수 있었네요. 네, 이처럼 특별한 사고라는 것은 어렵고 복잡하기보다는 해당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깊은 사고, 특별한 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전에는 특별한 사고는 특별하고 비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고라고 생각했었는데요. 한 번 더 생각하고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하는 것을 연습하면 사고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통찰력 있는 사고력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항공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휴스턴 공항은 쾌적하고 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는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화물을 찾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고객들이 불만이 많았던 것이죠. 아시겠지만 비행기에서 내려서 수화물 찾는 곳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물론 비행기 내려서 바로 수화물 찾는 곳이 있는 공항이 일부 있긴 하겠지만 보통은 비행기에서 내려서 수화물 찾는 곳까지 거리가 꽤 됩니다. 비행기에서 수화물을 꺼내서 공항에 수화물 찾는 곳까지 옮기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한 고객이 수화물을 찾는 시간은 비행기에서 내려서 수화물 찾으러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플러스 수화물 찾는 곳에서 수화물을 찾기까지 걸리는 시간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합치면 고객이 수화물을 찾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됩니다. 휴스턴 공항은 비행기에서 수화물 찾으러 가는 데까지 5분이 걸렸고 수화물 찾는 곳에서 수화물을 찾기까지 또 5분이 걸렸습니다. 결국에는 비행기에서 내리고 수화물을 찾기까지 총 10분이 걸렸던 것이겠죠. 사회자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거울 사례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고객이 본인의 수화물을 찾는데 걸리는 어떤 물리적인 시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고객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장치를 두어서 수화물을 찾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정말 대단하신데요. 사고력이 더 깊어지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물리적인 시간, 거리를 단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해결책을 강구하던 중에 오히려 동선을 늘렸음에도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동선을 늘렸는데 해결이 된 점이 신기한데요. 네, 휴스턴 공항 관계자는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수화물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을 문제의 본질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에서 내려서 수화물 찾는 곳까지 가는 동선에 예술품과 볼거리를 전시해 놓았습니다. 동선이 원래는 5분이었는데요. 그것이 8분 걸리게 동선을 늘려 놓았음에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고객들이 예술품을 보느라 덜 지루하게 느끼게 되었고, 비록 수화물을 찾는 곳까지 3분이 더 걸렸지만 수화물을 찾는 곳까지 가서는 2분만 기다려도 수화물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화물이 더 빨리 나온다고 심리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동선은 더 길어졌지만 오히려 수화물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은 더 짧게 느껴지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수화물 찾는 곳까지 와서 5분을 기다렸다면 지금은 2분만 기다리면 되니까 오히려 빠르다고 느끼는 거네요. 이렇게 깊은 사고가 큰 돈이나 시간을 들여야 될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면 정말 중요하고 꼭 배워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깊은 사고, 다각적 사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겪고 있는 난항들이 지금은 여기서 더 이상 한계다, 너무 마음이 어렵다라는 생각에 머물게 된다면 어려움만 남게 되실 텐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사고력을 올릴 수 있는 독서, 교류, 메모 이 세 가지 방법을 기억하셔서 2차적, 다각적 사고로 문제의 본질을 관찰하시고 돌파구를 찾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계를 극복하는 특별한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사님 오늘 강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